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일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이 미국발 훈풍의 힘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장 초반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아쉬운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요. 자, CES 2024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 시장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범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아쉽게도 우리 시장이 결국 이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좀 발목이 잡힌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오늘장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오늘 이제 사실상 이제 숨고르기 증세에 이제 좀 돌입한 이제 모습으로 좀 가게 되는데, 제가 사실 이제 노란 톡방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동시에 이제 상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은 현금 확보를 좀 해두고 그다음 시장을 좀 관망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요. 자, 그거대로 이제 시장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가 장전에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하게 됐는데, 장 초반에는 그래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됐었어요. 하다못해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플러스 1% 부근에서 출발한 모습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오후장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한 번에 대폭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장중에 2%가량 밀리게 됐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 하락을 좀 이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코스닥만 상승한 채로 마감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증시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공격적인 매매를 취하기보다는 적당한 이제 현금 확보 전략을 취하시면서 이번 주에 나올 만한 아까 말씀드린 뭐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든가, 그리고 CPI 지수 발표가 지금 동시에 상존하고 있죠. 그래서 불확실성 하나라도 우리가 체크한 후에 그 뒤에 공격적인 매매를 이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현금 확보를 좀 필요로 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이런 숨고르기 장세에서는 부지런히 차익 실현을 하신 뒤에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요즘 장에 어울리는 오늘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다수의 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즉, 이제 수익만 쫓아가시고 손실과 이런 리스크 관련해서는 매니지먼트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제가 꿀팁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잘 시청하셔서 좋은 전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주제의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강사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은 오늘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항공주들이 좀 일제히 상승폭을 켜내는 모습이 나타났죠. 에어부산이 나와 있고요. 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화질 고도화 AI 솔루션인 픽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4x4까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현재 두 종목이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마크로젠 4x4가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28%대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NC 미디어의 이 주가 상승 배경으로는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공개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동명의 웹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한 뒤에도 상당한 인기를 보였었는데 애니메이션도 방영 이후에 현재 뜨거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부산을 살펴볼 텐데 이 전일 WTI 원유 가격이 직전 거래일 대비해서 4% 넘게 하락을 보였죠. 이는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 가격을 인하한 여파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을 보이게 되면서 항공주들은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에어부산은 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이언트 스텝을 살펴볼 텐데 애플이 비전 프로를 내달 2일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죠.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였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28%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마크로젠입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인데요. 올 4분기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유전자 가위 치료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게 되면서 크리스퍼 사용권을 무기한 계약한 마크로젠의 매수세가 몰린 모습입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4x4 살펴볼 텐데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한 픽셀에 대한 호평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진보된 형태의 화질 고도화 AI 기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4x4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우선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CES 관련한 종목들도 강한 모습이고 뭐 항공주까지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뭐 에어부산 종목부터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이제 국제 유가가 지금 하락하는 기조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큰 실적의 성장성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오펙의 이제 감산이 진행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이렇게 연일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사실 지금 오펙 플러스 사실 미국 정부가 사우디 쪽에도 이제 압박을 좀 가했었지만 감산 정책은 좋지 않다. 지금 국제 유가를 어느 정도 지금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켜지지 않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가 기술적인 진보를 형태로 사실상 많은 지금 시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돼서 국제 유가가 다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에어부산과 같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시기에 이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 중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항공비가 굉장히 저렴해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에어부산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LCC 관련된 업체들이 모두 다 이제 대거 급등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지난 3분기에도 사실 에어부산과 같은 종목들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4분기 다시 한번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중에 있다 보니까 향후에 4분기 실적까지도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주봉상 하락해버린 이런 주가 추세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즉 제 이제 개인적인 기준점에서 봤을 때에는 최소 4,000원 주가를 넘어서는 이런 상승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제주항공
다 전반적인 항공주들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좋으니까요. 천천히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부산을 넘어서 이 항공주 전반에 대한 분석을 좀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을 살펴볼 텐데 저는 자이언트 스텝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모처럼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빨간불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사실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이제 큰 바람이 불었을 때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추세 자체가 좀 끊기고 테마가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점 대비 최대 70%, 80%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이언트 스텝은 예전에 마찬가지로 2021년도 메타버스 바람이 가장 크게 불었을 때 주가가 제일 크게 급등을 했다가 8만 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현재 16,000원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즉, 거의 바닥권을 이제 모두 이제 확보를 좀 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가격대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자, 이 가격대부터 서서히 테마와 이슈를 받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부터도 2배, 3배까지도 올라가는 또 특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는 지금부터 그래도 조금씩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CES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을 좀 지녀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이언트 스텝, 특히나 이렇게 대장주 같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두시는 게 좋다. 즉, 지금 다른 종목들을 뭐 투자하시기보다는 만약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2등주, 3등주 매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일봉 상황에서는 주가가 크게 급등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주봉과 아까 월봉을 좀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단 오늘과 같이 28% 올라간 부근에서 내일 무리하게 쫓아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향후에 눌림목 구간 다 반드시 기다리신 다음에 CS 이벤트 끝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비전 프로 이슈 끝나고 이러다 보면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들이 쑥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천천히 모아 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매매를 취하실 때는 아니고 눌림목 구간 한 달 동안 잘 기다리셨다가 2월부터 서서히 모아 나가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은 가지시되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가격적인 조정을 보인 이후에 관심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CES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4x4가 또 CES 관련한 이슈로 힘을 받았잖아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4x4 종목도 사실 그렇게 잘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동안 4x4라는 종목이 가진 기술력에 대해서는 검증을 저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기술은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 사실상 관련된 경쟁사들이 상장사 중에 없어요. 그래서 4x4가 가진 경쟁력은 상당히 이제 유니크하다라고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상 이제 상장한 이래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이제 그 공모 주가로 해서 이제 공모 깔 때 종목을 아직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당히 이제 큰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이후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부각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다가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거래량 한번 보시면 500만 주 가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크게 끌어올렸거든요. 저는 이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보통 어때요?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눌림목 한 번, 두 번 준 이후에 천천히 분할 매수 들어가면 N자 파동으로 한번 수익 내실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나 상한가를 마감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아까 자이언트 스텝은 보셨다시피 28%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마감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너지야. 힘의 균형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또 다가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4x4가 조금 더 매력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처인 것은 사실이다라는 관점으로 진행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도치형 캔들을 그리거나 눌림목을 최소 한두 번 정도 주게 되었을 때 기회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매매, 이런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소액으로만. 그죠? 소액으로만 매매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셔서 매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액으로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방금 전에 들어봤던 분석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DNC 미디어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들었거든요. 자,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나 혼자만 레벨업 남자분들은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0대부터 40대까지 정말 아주 고객층이 탄탄한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2024년도 제가 새해였나요? 연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방송했을 때 웹툰 관련된 종목 반드시 주목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상장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주 대다수가 이제 지금 사실상 대거 급등을 했죠. 거의 이제 보름도 채 되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대거 급등을 했고 뭐 MBT, Y랩,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할 것 없이 모든 종목들이 대거 급등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중점에 있는 종목이 DNC 미디어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레벨업을 포함해서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재무제표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져지는 모멘텀들이 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관련된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된 이벤트를 또 진행을 좀 하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이런 패턴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 가고자 하는 길이 조금 더 상향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 네이버 웹툰에 대한 나스닥 상장이 구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대감으로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지만 눌림목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종목 그러면 저평가다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또 가치 투자자들이 대거 입성할 수가 있는 기회로 발판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DNC 미디어는 최소 사실 주가 4만 선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셔서 혹시나 이제 시장이 급락이 와서 주가가 크게 밀렸을 때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다 싶으면 그때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 치료 관련한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매수세가 좀 몰렸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자, 마크로젠 저희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자, 마크로젠 같은 경우도 사실 오늘 이제 굉장히 또 큰 이슈가 하나 엮이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하버드 세계 첫 유전자 가위 편집 치료를 통해서 실명이었던 쥐가 시력을 뭐 개선했다라는 소식이 같이 전달되면서 거기에 대한 무기한 사용 계약을 또 체결했었던 이제 마크로젠이 이제 수혜주로서 이제 거듭나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주가 추세가 또 역시나 상한가 마감을 또 잘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 모멘텀 자체는 좀 살아있는 종목인 것은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유전체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종목까지 사실상 이제 대거 급등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밀접을 했을 때에도 올해 상반기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대다수의 사실 종목들이 보통 이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마크로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사실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그래도 꾸준하게 찍힐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1,500억에 영업이익 11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밸류에이션까지 봤을 때 불과 PER 20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다.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봤을 때에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봉상,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을 열어두고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즉 그래서 뭐 한 3만 선까지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분석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죠.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황 공부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시장 전략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자, 현금도 종목이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사실 수익만 쫓다 보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게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일단 반드시 피해야 될 매매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보통 매매병 걸리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아마 하나라도 포함되시는 분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이 좀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하루에 한 종목은 반드시 매수를 하고 싶다. 아마 거의 다 지금 손들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급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매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급락장이라는 얘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또 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시는 이런 행동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 그 세 번째, 가만히 있으면 조바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고 매수라든가 매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자꾸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내가 뭔가 좀 덜한 것 같고 열심히 안 사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런 분들의 특징이 종목이 백화점식 포트죠. 즉 어떤 섹터 몇 프로, 어떤 섹터 몇 프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 우후죽순으로 종목을 담아내다 보니까 도대체 이 종목을 내가 왜 담았는지조차도 이유를 까먹어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즉 종목이 20종목 이상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제 투자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최대치로는 종목이 50종목까지도 있으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하나라도 혹은 두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보다 매매병이에요, 매매병. 매매병은 정말 반드시 고치셔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권사 수수료, 그러니까 증권사 배불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국가에 세금 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자, 우리는 뭐를 위해 합니까? 우리의 수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되지 않도록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조언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을 먼저 분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업종과 테마를 분석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저는 보통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굵직한 시장 이벤트가 있을 때에는 전 어떻게 하냐면 리스크 관리상 먼저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든지 현금 확보를 합니다. 그것이 뭐 손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수익권인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종목들, 특히나 테마주 같은 것들을 먼저 처분해서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번 주에 강력한 굵직한 이벤트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10일 날 비트코인 ETF가 승인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후에 나올 만한 모멘텀이고요. 자, 11일도 미국의 12월 CP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자,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서 내가 그냥 오늘 시장 괜찮은 것 같으니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최대한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내가 가급적 현금 확보를 일부라도 해두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왜 비트코인 ETF가 왜 강력한 이벤트다? 주식시장과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래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자, 보통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놓고 자산운용사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비중을 보통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채권과 예금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반면에 위험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주식과 비트코인 등 정말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 고위험, 고수익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를 투자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주식과 비트코인 관련된 자산을 70% 투자해요. 예를 들어 1조 원이 있다. 그러면 7천억 정도는 주식과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천억 정도는 채권과 예금을 통해서, 그죠? 뭐 MMF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30%는 이렇게 안전한 자산으로 좀 편입을 하곤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자산에 포함되는 게 주식과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게 되면 당연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비트코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서야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이 비트코인 관련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정된 자본에서 비트코인으로 많이 유출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자금들이 많이 유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이슈 하나라도 내가 확인한 이후에 공격적인 매매 포지션을 취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만약에 하락장이 오게 되면 이때는 현금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 확보를 하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기존에 잘 유지됐었던 대장주들이 그대로 다시 반등장에서 올라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통 시장에 대한 급락이 딱 이뤄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해서 그 종목들 위주로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못 하겠죠.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손실도 어마어마한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주도주인 걸 뻔히 알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물려있는 종목을 다 손절쳐서 이 주도주를 잡을 수 있을까요? 대다수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거는 만약에 하락장을 좀 앞두고 있거나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가 지금 겸비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때는 정말 무리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비중 20% 정도라도 현금을 확보해 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방향대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고 고위험 종목을 보통 매도하기 때문에 보통 주도주가 많이 바뀐다라는 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주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9월 달까지 상당히 큰 랠리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들 9월 달 이후로 쭉 밀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밀렸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9월당, 10월장, 11월장 정말 지긋지긋하실 정도로 아마 이 하락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괴롭습니다. 코스닥 지수 진짜 쭉쭉쭉쭉 빠져나갔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똑같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주도주로서 색깔을 잃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빠르게 반등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11월 달부터 실제로 11월 달부터 증시가 반등해서 12월 달까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자, 그 시기에 누가 올랐어요? 반도체가 올랐어요. 그죠? HBM을 필두로 관련된 반도체 종목,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대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주성 엔지니어링, HPSP 이런 종목들 다 기억하시는 것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급락 후에 이렇게 반등장에는 새로운 주도주가 항상 탄생하기 때문에 이때 현금을 보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려 보자면 아까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죠.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된 부분 그리고 12월 달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3.3%보다 0.1%라도 상회를 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것 이외에도 사실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더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67조에 2조 8천억 정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컨센으로 잡혀 있었던 거는 뭐예요? 얼마예요? 70조죠. 70조에 3조 7천억입니다. 즉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어닝 쇼크라고 합니다. 그죠? 사실상 어닝 쇼크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만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장에 큰 지금 사실 뭐 타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게 보게 되시면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 발표를 했죠.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8조에서
3,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지금 나온 회사인데 증권가 컨센서스는 무려 8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6천억. 거의 반토막 난 거예요. 그죠? 거의 50%가량을 어닝 쇼크 실적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하다못해 어제 발표한 LG전자까지.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생각보다 좋지 못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 가지고 있는 대장주죠. 그죠? 가전제품 쪽 대장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와 또 휴대폰, 여러 가지 또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그죠? 그래서 대다수의 지금 대장주들의 실적이 4분기에 크게 꺾이는 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형주가 이렇게 실적에 대한 쇼크가 좀 나오게 되면 사실상 중소형주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도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실적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주가가 4분기에 정말 중소형주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다음 달까지 굉장히 또 실적 발표를 많이 할 예정인데 거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한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생각보다 거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던 섹터들이 주도주가 이번 기회에 한번 변경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장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장주에 해당되는 부품, 장비, 소재 이런 기업들도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의존 현상들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회사 지금 실적 꺾인 거 봤지? 4분기 지금 스코어 봤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납품 단가를 좀 인하해 줄 필요가 있겠어 라는 것도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거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돼서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3분기의 실적 시즌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컨센이 10%, 15%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정말 하루 만에 20%씩 빠지는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나왔었던 제가 이제 10월 달 증시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렇게 주가를 하루아침에 뺄 그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통 이제 2, 3개월에 걸쳐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 만에 다 빼더라고요. 자, 그만큼 3분기 실적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지금보다 혹시나 꺾이는 상황에서 4분기 실적까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또 쇼크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도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하락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원래 올해 이제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만 4분기 실적 발표가 워낙에 지금 대형주들이 좀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대형주, 지금 중소형주까지도 그렇게 크게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은 지금 사실 조금 내려놔야겠다. 그러니까 기대치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해주시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올랐었던 그 배경들을 좀 보게 되면 어때요? AI 등 이제 신기술 확대가 가져온 상승분이 상당히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 봤을 때에도 사실상 지금 실적이 좋아서 시장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기술 확대가 가져왔기 때문에 어쨌든 AI를 필두로 반도체가 오르고 이런 시장이에요. 이런 패턴들은 또 실적이 꺾이는 시즌에서는 다시 반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고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는 특히나 그런 뭐 CXL 테마 이런 것들은 대거 급락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대로 PER 지금 20배, 30배 정도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이런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굉장히 옥석가리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늘리시길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장 초반에 지수가 크게 올랐었죠. 그죠?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저는 오늘 정강 후약 장세가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현금 확보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금 확보하십시오. 라고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어요. 9시 딱 땡치자마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 긍정적으로만 지금 시선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라는 코멘트까지 달리면서 제가 장중에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코멘트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간은 저녁 8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시시각각으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설명 못 드리는 게 굉장히 아쉽긴 한데 노란 톡방에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 좀 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불확실성, 소나기는 가급적 피해가자라는 생각 꼭 갖고 계시길 바라겠고 저 같은 경우도 최소 현금식 20% 정도를 확보해두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급등한다. 그래도 우리는 기존의 비중 80% 정도 어때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때요? 우린 현금 20%를 통해서 향후에 반등장 나올 때 어떤 주도주로 승부를 볼지 이 유무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리스크 관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0% 주식을 다 팔아서 100% 현금 보유.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적당한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증시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전쟁 승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큰 전쟁들, 뭐 삼국지 같은 것들 보세요. 그죠? 제갈공명과 같은 책략가가 항상 근처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적절한 책략과 전략이 그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과 대응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슈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 꼭 입장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좋은 정보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피해야 되는 매매병 하나만 해당돼도 매매병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세어보니까 하나 빼고 다 해당하더라고요. 확실히 매매병이었는데 이 매매병 좀 치유해보고 싶다, 완쾌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으면서 매매병 치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강사님 강의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선 뉴스 매매법에 대해서도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봤었잖아요. 그중 한 뉴스가 CES였는데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솔트룩스가 37%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솔트룩스 이야기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솔트룩스 제가 사실 지금 방송에서 제가 이제 2주째 똑같은 종목을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린 게 코난 테크놀로지와 솔트룩스 이렇게 두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AI 테마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들 지금에서라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당시에 반도체 종목들만 대거급등하고 다들 이 종목들 쫓고 계실 때 저는 나 홀로 AI 테마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게 제가 2주째 강의를 해드렸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떻죠? 솔트룩스 주가가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구간이 이때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구간에서 실제로 솔트룩스로 매매 수익 내신 분들이 노란 톡방에서 인증해 주시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해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AI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봇보다도 지금 상반기엔 더 중요하다. 로봇보다도 오히려 상반기에는 AI를 주목하지 않으면 상당히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솔트룩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장대 한번 이렇게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도 추세가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되죠. 자, 지금 차트 패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꼬리 달고 쭉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런 패턴 우리가 뭐라고 인식합니까? 아하, 향후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이구나 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CES 이벤트를 전후로 다시 한번 또 크게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 추세 잘 살아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수익 잘 거머쥐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사실 이런 종목들 매매합니다. 그죠? AI 테마 이런 것들 잘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추세를 잘 지키셔서 향후에도 제가 드릴 만한 종목들 20%, 30%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힌트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자, 매매 전략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 톡방에서 따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제가 오늘 공개해드릴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종목들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님, 저희가 올랐던 종목이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16%대 상승세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이야기도 짚어주시죠. 네, 지금 사실 이제 지금 대기업들이 대다수가 이제 다 AI 관련해서 이번 CES에서 이제 공개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이제 SK 그룹의 하나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도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7%가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SK텔레콤과 한국항공우주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이제 SK가 AI 관련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코난 테크놀로지와 엮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움직임들이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덜한 이런 패턴들을 좀 그려나가고 있지만 전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SK 쪽에서 좋은 기술들이 이번에 또 공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 추가 급등,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으로 제가 좀 추출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전 매매를 진행하셔서 가급적이면 남들이 다 미인주, 그러니까 남들이 모두 보는 미인주를 공략을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제가 지금 매매했던 이런 선뉴스 매매 방식대로 저점에서 남들보다도 먼저, 일주일 먼저, 2주 먼저 선점을 해서 그런 것들 이슈 차곡차곡 잘 지켜보시면서 뉴스와 이슈들은 점점 쌓여요. 그러면 주가는 어느 순간 크게 폭발해서 하루에 올라가든 혹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상승이 나오든 결론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뉴스 매매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리는 이유 잘 아시겠죠?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먼저 선점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직장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정말 굉장히 쉽게 단기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맨날 이제 급등주들 쫓아가느라 지금 매도 타이밍 놓쳤다. 또 잠깐 또 주식 못 봤는데 그때 또 빠졌네요. 이렇게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남들보다도 밑바닥에서 사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 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런 욕심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습니다. 저는 신이 아니에요. 머리 꼭대기에서 팔 자신 저는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깨에서 파는 거를 가장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 정말 직장인 자영업자들이 하실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에 대한 주축 그리고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 좀 더 선뉴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낱낱이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많은 공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1타 주식들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성한 그리고 현대 B&G 스틸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 오늘도 두 종목이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 종목들도 뭐 직장인분들도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종목들 전 급등 나온 것들은 이미 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해 볼 수 있는 테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추세로 좀 따라가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왜 방송에서는 이게 종목만 공개되고 매매 전략은 공개 안 해주시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잘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그 내용 잘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성안과 현대 BNG 스틸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안과 BNG 스틸 같은 관점이에요. 뭐죠? 지금 현재 히토리와 영구자석 쪽으로 관련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딱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성안과 현대 BNG 스틸의 자회사죠. 그죠? 성림첨단산업.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여러분들이 두셔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 잘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고조화되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관련된 관련된 반도체 기기를 좀 납품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피델릭스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크게 급등이 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 것과 미루어 볼 때 역시나 이제는 다시 또 히토류 싸움, 그죠?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또 불거질 수 있는 시기로 다가왔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성안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성안과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도 주가가 어때요? 이게 고점입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박스권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 고점이에요. 성안 주봉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절대 고점에선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무리 없이 잡아나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매집을 해서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어떻게 한다? 노란톡방에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내가 조금 더 텀을 가지고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체크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현대 BNG 스틸도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자회사가 상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거의 상한가에 육박할 정도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었죠. 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끝나게 되면 어때요? 다음날 갭상승 떴다가 보통 쭉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과연 자회사의 상장 이슈가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좀 차츰차츰 눌리고 있을 때 오히려 그리고 만약에 급등전 이런 매수 최초 박스권 매매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도래를 하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좋은 기회는 다시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좀 잘 기다려보면서 매도 타점을 어디까지 우리가 좀 책정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구자석 쪽과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검증받고 인증받은 업체들은 두 곳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테마주들도 당연히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강한 에너지를 받고서 크게 움직일 여지도 있는 만큼 여러분도 가급적 이 종목, 이 두 종목 관심 종목으로 잘 등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확인 가능하니까 입장하시고 종목 공략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아쉽게도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강의는 현금도 종목이다. 이 부진한 시장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타 주식은 성안과 현대 BNG 스틸이었죠. 구체적인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수범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